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유윤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고민 해결해드리는 코너로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 전화 02-6676-0321번 032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고민 안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 시간 전화로 남겨주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볼게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연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높이 이렇게 띄우는 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연은 순풍에 멀리 나는 것이 아니고요. 역풍에 오히려 더 멀리 오랫도록 날 수 있죠. 부동산 투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시장이 화랑일 때도 물론 좋겠지만은 시장이 조금 더 정체기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정책에 어떠한 그 압박이 들어올 때 이런 것을 역으로 또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또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풍에 더 멀리 연을 날릴 수 있도록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02-6676-0321번입니다.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 최선의 조언을 하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돈이 들어가는 재테크인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오늘도 역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윤희 게스트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 오픈 채팅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나 궁금했던 점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자, 노란 바탕의 메신저에서 대화 목록 들어가신 후에 오른쪽 하단 플러스 버튼을 클릭. 오픈 채팅 접속하시면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시고 이동주 대표님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연금처럼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부동산 물건들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물건은 지하철 2호선 그리고 5호선 영등포구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영등포구 당산동의 다세대 주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도심개발 수혜를 누릴 수 있고요. 여의도, 상암, 마곡 등 업무타운과 가까운 당산동 다세대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건 정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정보까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거주도 되고 투자도 되는 부동산 어떤 기준으로 좀 찾아봐야 될런지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런지 진단까지 도와드리니까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는 송파 헬리오시티 분양권 하고요. 네. 신촌 그랑사이 거기도 분양권이고요. 네. 그리고 용산구 돈 삼성 레미안 아파트. 네. 이 세 개 중에서 네. 조금 길게 보고 앞으로 가장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도 좀 문의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는 안 하실 거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만 하실 거고요. 네, 일단은 투자 목적이 좀 더 크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디를 투자를 해봐야 될런지 세 군데를 보셨는데 송파 네. 헬리오냐, 대흥 신촌 그랑자이냐 아니면 도원 삼성 레미안이냐. 대표님 네. 셋 중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세 군데 아파트를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네네. 일단 한 곳은 강남이고 네.
한 곳은 네. 도심 한복판, 또 한 곳은 서울의 한복판, 용산. 이렇게 지금 세 군데를 너무나 입지가 좋은 곳들만 보신 거는 맞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게 투자 목적이니까 네. 결국은 지금 시점부터 5년 뒤, 10년 뒤에 누가 더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세 개의 단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해봤더니 위치 전부 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좀 면적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지어보고요. 자, 헬리오시티가 여기 있고 용산이 여기 있고 지금 신촌 그랑자에 보신 게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세 개의 단지 중에 일단 차이점을 한번 딱 보게 되면 가장 큰 차이, 지역적인 차이는 지금 강남하고 용산을 보셨고 이 보신 것 중에 아파트를 어떻게 보신 거냐면 이제 새로 입주할 새 아파트하고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구 아파트랑 비교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거의 대부분 지금 역세권의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더 높을까 아니면 기존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더 높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새 아파트가 훨씬 더 미래 가치가 높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용산권은 탈락. 결국은 강남과 도심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보자고요. 조금 더 작은 것부터 본다는 건 단지의 규모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단지의 규모를 볼 때는 보신 송파 헬리오시티는 거의 1만 가구에 육박하죠. 네네. 물론 여기도 지금 그랑자이도 이 1000세대 이상의 상당히 대단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거의 10,000세대에 이르는 것과 2000세대, 3000세대하고 서로 단지 규모가 붙는다라면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당연히 10,000세대 정도에 되는 단지가 훨씬 더 높은 수요층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작은 것부터는 그렇게 봤고요. 또 다른 하나, 좀 약간 좀 크게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크게 보면은 자, 서울의 아파트 시장 아파트 가격을 누가 주도하느냐예요. 누가 주도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으로 토대를 놓고 봤을 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예측을 해봤을 때 강남의 아파트가 움직여줘야 다른 지역의 타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움직여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지역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개 제약이 있어요. 제한을 받아요. 즉 신규 아파트의 희소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남 쪽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또 더 큰 거 하나, 강북 쪽은 주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시장이에요. 그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정부에서 피는 정책이 재개발을 규제를 하나요? 재건축을 규제를 하나요? 재건축. 재건축을 규제를 하죠. 근데 강북은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강남 쪽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강남은 재건축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더디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세 곳을 비교를 한다라면 하나하나씩 그 판단했을 때 결국은 헬리오시티를 들어가시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헬리오의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매수 찬성 의견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1억 정도 갖고서는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네. 용산 쪽 한강위가 하나 있고 서초동에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앞으로 있는지 궁금해서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용산이랑 서초를 보셨는데 따로 뭐 보고 계신 물건은 없으시고요. 이게 그 두 가지 네, 일단 지역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지역 중에서 네. 어느 쪽에 투자해 보면 좋을런지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 1억 정도요. 1억 정도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에 맞춘 투자 전략 대표님 세워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반갑습니다. 네, 용산과 서초 큰 지역의 테두리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고 저기 번지수가 다 있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강로 2가는 예, 한강로 2가 52-1 52-1. 이거는 이제 선분양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제 아직 완공이 된 건 아니고 예,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곳은요? 서초동은 네. 1349-10번지. 서초동 1349-10번지.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금방 검색을 해봐도 네. 자, 지역적인 큰 특징은 강남과 용산이에요. 그죠? 네네. 강남과 용산인데 지금 세부적으로 각각 들어가니까 번지수를 검토를 해서 들어가니까 네. 지금 자, 이제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서초동권은 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강로권은 역하고 거리가 좀 가까운 것 같고. 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지금 1억 정도의 자금으로 나는 뭘 투자할 거냐면 갭 투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임대료가 상승을 함으로써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갭 투자를 대상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냐를 딱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임대가 상승에 의한 격차를 줄임으로써 임대가 상승에 의한 매매가 상승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지역 가치 상승에 의한 매매가 상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가장 먼저 임대가가 상승을 하려면 자, 지금 보니까 서초권은 비역세권이고 한강로권은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네. 임대가가 올라가는 비율이 비역세권의 임대가가 많이 올라갈까요? 역세권의 임대가가 많이 올라갈까요? 역세권. 당연히 역세권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 지금 서초동에 지금 보신 물건 같은 경우는 서초 IC 근처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권 중심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어요. 그죠? 물론 양재동하고 가까워서 양재 R&D 특구를 끼고 있긴 하지만 일단 네. 지역적으로 먹고 그렇고, 지금 한강로권 보신 거는 용산 개발의 바로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민족공원 개발하고 옆에 업무타운 개발한다 그러고 지금 전병구역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대형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 가치 상승이 누가 더 클 것이냐, 이 두 곳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한강로 쪽이 지역적 가치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역세권의 임대 가격 상승하는 비율도 역세권이니까 그 비율이 더 클 것이고, 지역적 가치 상승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가격 상승 요소인 지역 가치 상승도 이 두 물건을 비교한다라면 당연히 한강로께 더 지역 가치 상승률이 높고, 우리 답 나왔네요. 그죠? 네. 어느 거 투자하시는 게 맞을 건지 답 나오셨죠, 이제? 네. 네, 제가 보기에는 한강로 쪽에 하시는 게 이 두 곳을 비교하셨다라면 훨씬 더 네.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배로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겠죠.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이 다르니까. 그런데 네. 우리는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에 들어가야 투자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크게 강남이니까 무조건 좋다, 이거는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남에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네,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할 때 이 길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들 든든한 대표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혹은 전화 연결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연들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픈 채팅방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가 준비한 실시간 부동산 고민 상담소. 메신저를 실행 후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오픈 채팅을 클릭. 한국경제TV 부동산 재테크를 검색해 전문가 채팅방에 접속.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중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보세요. 네, 국민 참여 오픈 채팅방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동대문구 장안동 태영 대시양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요. 30평대의 분양가는 5억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장안동도 대표적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를 중심으로 한 주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장안동 자체도 이제 동대문구에 속하고 있고, 또 동대문구의 업무타운 확장, 또 장안구 자체에서도 그 자동차 매매상을 중심으로 한 업무타운 확장 지역도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대부분이 입주한 지 1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 특히 15년 전후를 두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밀집해 있는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의 새 아파트,
새 아파트가 더 추가적으로 공급이 얼마나 더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30평대, 즉 지역의 실거주가 강하게 요구하는 평수대인 30평대를 지금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입주 이후까지 가져가셔도 안정적인 거주 목적 플러스 투자 이익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3층 다가구 주택인데요. 대지 40평, 건물 57평인데 17억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 목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먼저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취득세가 이제 면제 또는 감면이 되는 부분은요, 신축을 분양받았을 때 해당이 됩니다. 즉,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그 취득세 감면이 안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대지 면적이 약 한 40평 정도 되고 17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지분당 단가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그것은 전체적인 그 감정평가의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입 단가가 너무 높다라는 것은 투자금 자체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남 뉴타운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발지를 접근을 하실 때는요, 얼만큼 내가 최소화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굳이 대지 면적이 저렇게 넓은 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 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지에서 중요한 거는 평당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내 투자 금액 대비 얼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해당 매물을 계약하시기 전에 다른 조금 작은 물건들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프론티어님께서는 이동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동 힐스테이트 30평대를 분양하게 되는데 이곳의 전망이 어떤지 청약을 해도 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중동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 아파트 단지가 또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그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물론 기존 아파트에서 이주 수요자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희소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일 수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어떤 그 서울의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서울의 중심지에서 자꾸 나가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곳들 중에 한 곳이 또 그곳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낮은 주거비 대비 효과적인, 그러니까 실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건 맞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투자 목적까지 고려를 하신다라면은 굳이 꼭 그거를 매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소님께서는 다주택자이신데 강서 한강자이 39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강서 한강자이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비교적 새 아파트죠. 물론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했던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그 지역에 조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강서 한강자이 바로 옆쪽에 보면 대기업 그 CJ 그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가 이제 개발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4개 동의 주상복합을 포함을 해서 업무 지역으로 그러니까 주거와 상업과 업무가 복합된 복합 단지로 지금 개발을 할 예정이고 그게 향후 분양을 할 때는 더 높은 분양 가격에 분양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서 가장 새 아파트에 해당되는 한강자이 동안 가장 많은 이게 개발됨으로써 가장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처분할 이유 없고 이곳이 개발될 때까지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방송 중에 채팅 계속 열려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들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전화를 통해서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강연도 이번 주에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고요. 금요일 오후 2시에 돈이 보이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시는 건가요? 네, 앞서 제가 인사말을 드릴 때 여는 역풍에 더 멀리 높게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부동산 정책은요. 처음에 강한 규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움츠러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빠져나갈 길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책을 내 것으로 잘 활용만 한다라면 또 다른 큰 기회가 또 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들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면면에 내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것인지 또 그 활용을 하면 또 뭐합니까? 분석만 했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어느 지역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세미나에서 만나보시고요. 자세한 강연 소식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돈이 보이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7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은 026676-032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 026676-0321번입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파트를 2개 갖고 있는데요. 그거를 보유를 해야 되는지 팔고 딴 걸로 갈아타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했어요. 와, 어머님 요새 2채나 그게 보유하고 고민이에요. 계세요. 어디 보유하고 계신가요? 잠실, 네. 잠실 장미 네. 28평하고요. 네. 창동 주공 1단지 18평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몰라가지고 1년에 2채를 샀어요. 둘 중에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딘가요? 거주하는 곳은 은평구예요. 아, 거주하고 계신 곳은 은평구고 여기는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2채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군요. 어머니 아니 그냥 집을 팔고 어떻게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실의 장미 아파트 창동 주공 1단지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네. 보유 매도해야 될런지 향후 전망과 함께 짚어드리고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사는 곳은 지금 은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일단, 네. 장미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창동 주공 1단지를 갖고 계세요. 네, 근데 그 2개를 지금 팔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라는 거죠? 네, 제가 근데- 나이도 있고, 예.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같은 연도에 지금 2개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예, 구입하신 연도는 조금 되세요, 그러면? 이제 내일이 장미가 이제 2년 되고요. 아, 2년 되고요. 창동은 네. 10월 20날이 아, 2년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은 임대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대로 있어요. 임대로 있어요. 임대로 계시고 그럼 딱 2주택이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혹시 이거를 처분하고 내가 어디다 이 돈을 써야지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쓸 때는 없어요. 아, 사용할 것은 없고 특별히 내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네. 그러면 창동주공 1단지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창동주공 1단지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동이 광역 거점이잖아요. 그죠? 네. 창동 상계가 광역 거점이어서 여기가 이제 광역 거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의 업무 지역을 조성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네. 업무 지역이 조성되는 게 이 창동 역세권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 지역에 네. 창동역하고 노원역 일대에. 그러면서 업무 지역이 조성이 됨으로써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조건을 갖고 있냐면 여기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라는 또 조건을 또 하나 갖추고 있어요. 이 단지들이. 그 중에서 상계동은 우리가 주공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부 다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창동에서는 상계하고 약간 다른 게 이 창동역을 주변으로 몰려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좋은 용적률을 갖추고 있는 단지들이 몇 개 안 돼요. 네. 그래 1단지, 4단지, 19단지,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 있는 3단지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단지가 창동역과 바로 붙어 있으면서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내가 자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처분할 이유가 아직은 없어요. 네. 조금 보유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임대사업을 내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장미 아파트하고 이거랑 뭘 먼저 팔아야 될까? 그럼 당연히 창동을 먼저 파시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어차피 당해 동일 연도에 2개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이런 건 해당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네네.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창동 주공 1단지가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혜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가격도 낮고 하니까 세테크를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등록이 필요한 건 저 창동 주공 1단지고 다음에 장미 아파트는요. 네. 이거는 그냥 팔 생각하지 마세요. 네. 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세요. 네. 왜냐하면 잠실에 지금 잠실에 1차 재건축이 이루어진 곳들이 있고 그죠? 네.
1차 재건축이 입주를 이미 10년 전에 했고 10년 전에 입주를 했고 지금 2차 재건축이 이 앞쪽에서 지금 잠실역하고 몽천도선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2차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잠실 주공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종착지가 될 곳이 이 장미 아파트예요. 네. 잠실에서 재건축 최종 종착지가 될 곳.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장 늦게 새 아파트로 변모한다라는 것은 가장 늦게 변모하는 대신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절대 네. 팔지 마시고 특히나 주공을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게 되면 이건 구입하신 지 2년 전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이걸 비과세 받으려면 여기에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돼요. 이것도.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게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거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네. 나한테 좋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등록하시는 거는 맞다. 대신에 만약에 꼭 먼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창동 주공을 먼저 처분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기 네, 어머니 일단 방금 이렇게 전에 정리해드리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내일 준비돼 있으니까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좋은 정보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동주 대표님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 목동 아파트 11단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 아니, 목적으로 거주 안 하고 분당에 세를 거주해요. 주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세를 주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양천구죠. 목동 11단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단지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1단지에 거주하시다가 분당을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거주는 안 했어요. 11단지에 거주하신 적은 없고요. 했어요. 계속 보유만 하셨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분당에 가셔서 예. 이걸 처분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제가 먼저 비과세 받고 싶어서요. 예? 비과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예, 예, 예. 네네. 그럼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신 게 언제예요? 2016년 가을에요. 2016년에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셨고, 네네. 분당 아파트, 그리고 기존 주택이 11단지.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19년도네요. 그죠? 네. 19년도까지 이 11단지를 처분하시면 비과세인데, 네. 처분하기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비과세 볼게요. 받으려면 예, 어떡해요? 우리가 목동이 총 14개 단지잖아요. 네. 14개 단지가 인재 재건축이라는 깃발을 꽂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거의 한 2만 7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약 한 4만 5천 세대 정도로 바뀌어요. 네. 우리가 서울에서 기반 시설 다 갖춰져 있고 더하나 목동은 또 강남처럼 학군을 보유한 곳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곳에 4만 세대 이상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가치가 어떨까요? 서랑권에서 가장 큰 가치를 보유하게 될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당장이 아닌 10년 뒤의 일이겠지만. 그래서 보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물론 우리가 세테크를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을 활용을 해서 처분하고 비과세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또 어떤 기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잘만 활용하면 요게 비과세, 100% 양도세 감면이라는 부분에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팔고 다시 그렇죠. 새로 구입하면 안 될까요? 새로 구입을 하라고요? 네, 팔고요. 팔고 왜 새로 구입을 해요? 이거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이걸 그냥 갖고 계세요. 그게 더 오히려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예. 자, 내가 지금 임대사업 등록한 시점부터 양도세 100% 감면 받고 나중에 분당 거를 처분하고 이걸 다시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처분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네. 지금 이걸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물론 기간은 10년이지만 어차피 이거 재건축하려면 10년 더 걸려요. 거기 거주를 안 했거든요. 아니, 거주 안 하셨어도 일단은 이거를 등록을 하세요. 얘를 등록을 하는 거니까. 예. 얘를 등록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등록하고 분당 아파트 팔아도 분당 아파트 비과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10년 뒤에 거는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몰랐어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들 이렇게 진단 받아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물건지가 용산구 보강동 9-8번지 삼방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내년 8월 달까지 지금 비과세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조언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여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네. 네. 보강동의 한강 빌라 계속해서 보유해봐야 될지 아니면 비과세 기간에 맞춰서 좀 매도를 해봐야 될런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앞에 상담하신 시청자분하고 좀 비슷하게 일시적 2주택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한남 뉴타운에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한남 뉴타운의 3구역이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팔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네. 그거를 지금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써야 된다고 팔자고 그러고 저는 너무 팔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네, 제가 결론부터 후회를 하자고 그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파시고 나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 네, 팔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남 뉴타운 3구역은 다른 분들은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남 뉴타운 자체가 한남 뉴타운이 제일 빠른 게 지금 3구역이에요. 그죠? 네네.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제일 커요. 네. 속도도 빠르고 규모가 제일 크다라는 거는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상징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의 지리적 입지를 봤을 때 반포대교나 한남대교 건너면 바로 어디에? 바로 강남이죠. 그죠? 네네. 또 옆에 80만 평의 민족공원이 조성되면 이 민족공원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도심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편하고 용산에 추가적으로 업무타운이 조성된다면 이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편하고 얼마나 사방팔방으로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그리고 네. 앞에 한강을 두고 있고 대형 공원을 두고 있고 또 뒤쪽으로 남산을 두고 있고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인데 이곳이 아직 개발 사업에 지금 첫 삽도 못 두고 있는데 팔아버리겠다? 너무 억울하겠죠? 네. 끝까지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아니라서. 지금 이게 일시적 2주택 때문에 네. 내가 이 세테크가 더 하는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게 더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앞서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대사업 등록 있잖아요. 네. 뭐냐면 올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네. 중공공으로 등록을 하면은요. 네. 중공공으로 등록을 해서 10년간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요. 네. 양도세를 100% 감면해줘요. 네. 이 좋은 제도 있는 걸 활용하셔야죠. 지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양도세 100% 감면을 활용을 해서 내가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둘 것이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발지에 있는 것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신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으실 거예요. 팔고 나서 이거 다시 사고 싶으면요. 사지도 못해요. 그때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이 3구역 꼭 지키세요. 근데 대표님 네. 있잖아요. 이주하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네. 그 기간에도 10년 안에 포함이 되나요? 공사 기간은 포함 안 돼요. 포함 안 되는데 그럼 다시 10년 공사가 훨씬 마무리가 늦게 되면 갖고 있어요. 나머지 기간을 다시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죠? 그거는 지금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는 거고 설령이 이게 아파트로 바뀌어서 그걸 다시 재등록을 하더라도 그 혜택은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머니 일단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팔기 정말 아까운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남 뉴타운 3구역 정말 인기 지역이잖아요.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사업자도 고려해 보시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0321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도 여러분들 참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동주 대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참여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주님께서는 상계 주공 1단지를 보고 계신데 지금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의견 어떤가요? 네, 상계주공도 서울의 대표적인 3대 택지지구죠. 그러면서 80년대 후반에 입주를 한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재건축이라는 그 이슈를 안고 있는 곳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계주공을 매수하는 의미는 향후 개발의 가치를 보고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 있을 때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계주공에서 용적률 150%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 실제 재건축이 됐을 때 사업성이 조금 높은 단지들이 몇 개를 따져보면은 2단지, 3단지, 10단지, 11단지, 14단지, 12단지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하시더라도 1단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지를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59제곱미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연말 전세 만기 시점에 타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갈아타는 대상이 어딨냐에 따라서 조금 판단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암사동의 강동 롯데캐슬의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강하게 뒷받침을 해주거든요. 특히나 입지적으로 바로 옆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시너지 효과도 볼 것이다. 그리고 강동구가 예전과는 다르게 업무지구를 지금 갖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히 고덕상업 업무지구의 그 업무지구 용지가 이번에 공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면 이제는 자체적인 자족 기능을 갖춘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단지를 굳이 처분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단지를 팔고 내가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뭐 주공 2단지 재건축한 곳이라든가 주공 3단지 재건축한 곳, 조금 더 입지적 장점이 뛰어난 곳으로 가는 것은 제가 가는 경우에는 찬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걸 좀 더 보유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두 군데 중에서 고민 중이신데 왕십리 뉴타운의 24평 그리고 위례 21평 중에 고민 중이십니다. 그런데 뭐 학교나 뭐 교통, 뭐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두 군데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대표님? 일단 왕십리 뉴타운 24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주거 선호 현상 또는 그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가장 지금 가격이 높은 가격대 고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시기는 분명합니다. 반면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부족한 기반 시설 또 불편한 교통 시설 때문에 아직은 위례 신도시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장에 어떤 내가 거주 목적을 조금 우선시한다라면 왕십리 뉴타운이 당연히 훨씬 더 낫겠죠. 하지만 투자 수익적인 면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위례 신도시의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최종적인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아무래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지를 진입을 해서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막상 같은 시간에 비했을 때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을 이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위례 신도시 쪽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가격 상승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수 후에 거주를 5년 하고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곡 12단지와 엠벨리 6단지 중에서 고민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마곡 12단지보다는 엠벨리 6단지의 입지가 조금 더 낫죠. 마곡의 중심권하고 조금 더 가까우니까요. 같은 권역 내에서 단지를 비교할 때는 항상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마곡지 같은 경우는 기업 도시잖아요. 누가 이 기업 도시의 기업들과의 출퇴근 동선 거리가 더 좋은지 또 누가 역과의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지를 놓고 판단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지은님께서는 미사 강변도시 18차, 28차 30평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곳의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미사 강변도시는 이 강변도시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요 철저하게 재편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재편되기 시작할 것이냐면 5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즉 5호선 라인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할 것이고요. 5호선과의 접근성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가격대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강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지를 미사 신도시 내에서 여러 개의 단지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역세권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붙으셔라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준님께서는 특목고 폐지로 강남 대치동 현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도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강남 대치동 그러면 아무래도 학군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 또 학원가 하면 떠오르는 곳이 대치동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곳에는 부족한 강남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대치동뿐만 아니라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좀 깔끔한 아파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가 리모델링의 호재가 있다라면은 결국은 그것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을 차리기에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낮은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요. 방송 중에 채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채팅 안 되신 분들 조금 아쉬우시죠? 아쉬우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남겨주신 고민들 이제 이동주 대표님 방송 끝나고도 체크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예. 궁금하세요? 예. 저요, 저 강서구에, 네, 여보세요? 네, 예, 어머. 강서구에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강서구 화곡동 네, 362 18호 네, 쌍용 빌라트 102호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요거를 매도를 하고, 네. 저기, 은계지구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볼까 해요. 무슨 아파트요, 어머님? 저기, 거기가 한양수자원이요. 아, 한양 수자인 아파트죠? 예. 네네네.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매수할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화곡동에 쌍용 빌라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 갈아타기 전략을 좀 세워보셨어요? 은계지구에 한양 수자인 매수하는 전략 대표님 괜찮은 건가요?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우선 화곡동의 아파트의 다세대 입지를 보니까 예. 역세권과의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 멀어요. 네, 그리고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역세권과의 거리가 좀 먼 것 같고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화곡동 이쪽 지역이. 그래서 처분하실 생각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처분하시고요. 예. 다음은 이제 은계지구 말씀하셨잖아요. 예. 은계지구를 혹시 구입을 하셨어요? 아니, 구입을 할까 해요, 지금. 아, 지금 시흥시잖아요, 여기가. 그죠? 예. 시흥시에서는요. 예. 은계지구가 그 주거지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백오신도시나 이 시흥시청에 있는 장현지구 있잖아요. 아, 예. 여기나 목감지구 이 세 곳이 이 시흥의 그 주요 주거지로 바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은계지구가 아마 가격은 조금 더 쌀 거예요. 근데 싸다라고 우리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미래 가치가 좋아질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흥시청 인근의 장현지구 한번 보시고요. 예. 1순위가 예. 그다음에 2순위가 백오신도시 보시고요. 예. 3도시가 목감지구 보시고 요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예, 그쪽은 좀 가격이 세잖아요. 세더라도 여기를 가셔야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은계지구보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곳을 선택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로 도움 주실 건지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정책 아무리 강한 정책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그 해석을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토란 같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많은 분들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세미나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저희 상담 이후에는 부동산 물건들 소개해 드리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